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되면서 외딴 섬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는 중국이 절박한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와 미국, 한국을 향해서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되는 것이 이 중국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 Y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현지 시간으로 23일 탄젠 주 네덜란드 중국 대사가 지난 21일 발행된 현지 신문 인터뷰에서 상황이 악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와 대화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압박은 이달 초에 중국이 네덜란드 ASML로부터 극좌해선, 그러니까 EUV도 아니고 한 단계 낮은 심좌해선 DUV 노광 장비를 받으려고 했지만 미국의 압력을 받은 네덜란드 정부가 수출을 불하는 바람에 실패하자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 네덜란드를 향해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는 중국의 ASML 장비 수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을 받은 네덜란드 정부가 갑작스럽게 수송 중단을 결정했다는 판단하에 미국의 주장을 듣지 말고 양국 정부 간의 대화로 풀자, 이런 회유와 압박성 언급으로 보입니다. ASML은 지난 1일 최근 반도체 기판에 회로 패턴을 새겨 넣는 리소그래피, 그러니까 석판 인쇄 장비 생산업체인 ASML로부터 최첨단 극좌해선, 그러니까 EUV 리소그래피 장비의 하위 성능인 DUV 장비를 사들이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탄젠 대사는 중국 기업들이 통제 강화, 정치적 압력, 허위 정보로 인해서 EU 내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으며 유럽의 중국 정책이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적 위험과 무관한 문제까지도 안보에 대한 생각을 너무 멀리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탄젠 대사의 발언 가운데 ASML과 미국 및 EU의 디리스킹 정책을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을 분명히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탄젠 대사는 이날 미국이 DUV 노광 장비 등까지 반출을 금지하는 등 군사적 위험과 관련 없는 문제까지 디리스킹을 확대했으며 이 동맹국에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젠 대사는 아울러서 미국이 중국을 헤게모니 쟁탈 방식으로 대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에 그러나 중국과 EU 관계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대한 보복 의사까지 비치면서 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미국이 지난해 5월부터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용 또는 슈퍼컴퓨터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중국 접근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디리스킹 정책을 펼치면서 이 대중국 억제기에 나선 가운데 올해부터는 EU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본격적으로 가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수출 허가와 관련한 미국의 결정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은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네덜란드를 직접 압박하고 미국을 향해서 보복을 암시하는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도 미국이 눈치 보지 말고 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늘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한국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20일 한국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총 622조 원을 투자해서 2047년까지 서울 남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서 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려야 할 텐데 그러려면 미국의 정치적 간섭이 주는 영향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중한 반도체 산업 간의 호혜적 협력은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줬고 산업 발전에 큰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면서 반면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난해 한중 간의 무역에서 31년 만에 발생한 한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더불어서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반등을 앞두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이 추가로 회복하려면 미국 반도체 무역 통제와 아시아 공급망 분열의 충격을 제거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양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8% 급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반도체 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등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전체 대중국 수출이 둔화됐습니다. 2023년 한국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해서 총 180억 달러의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그러면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만큼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SK 하이닉스 회장의 말처럼 국내 반도체 제조사가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시장이 완전한 회복을 하려면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중국과 교역을 늘려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기업은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스의 말대로 중국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40%를 소화하는 큰 손입니다. 이는 역으로 중국 반도체 시장은 한국에 목을 매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D램의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퇴출되면서 오로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각각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주력하고 있는 창신이라든지 아니면 창장 같은 기업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제품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한 수 아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 시장에서 한국이 D램마저 손을 떼게 된다면 중국이 받는 타격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중국은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 반도체만큼은 결코 중국 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중국이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상무부의 왕원타오 부장은 지난해 5월 에이펙 회의에서 중국 측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자 간 무역과 투자를 심화하고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유지하며 양자, 다자, 영내에서 이 경제와 무역 합작을 새로운 단계로 함께 추진해 가고자 한다. 그러면서 쌍방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합작을 강화해 나가는 데도 동의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이는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직후에 성사된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이례적으로 반도체를 콕 찍어가지고 거론한 것으로 그만큼 이 한국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 정부의 입에서 중국을 향한 반도체 제재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시피 한국과의 안정적 교역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대중국 반도체 소재라든지 기술 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한국마저 중국을 손절한다 그러면 중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만큼은 중국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입니다. 물론 미국의 수출 통제 유예 조치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두 공장이 중국 내 반도체 시장에서 갖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보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23일 미국이 자국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반도체 부문의 경제 성장 동력을 크게 의존하는 한국이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의 한미경제연구소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도 한국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 균형을 맞추는 섬세한 줄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의 선두에 있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취약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된 기업에 지정된 품목 수출을 허용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방식으로 규제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 한미 그리고 같은 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 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미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유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반영된 것이다라고 블룸버그는 짚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내에 미국의 첨단 공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두 공장의 제재 유예도 가능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이런 유예 조치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더욱 그렇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국으로서 한국의 핵심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로 제공하는 기술과 재료,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라 그러면서 반도체 부문의 선두 자리를 지키려면 중국이 아닌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드 배치로 한한령을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같은 미중 싸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대비해야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반도체는 중국이 아닌 시장 다변화에도 총력을 기울이면서 시간을 벌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4월 공표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과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기술의 초격차가 유지된다면 이는 역으로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중국을 향해서도 당연히 큰 소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